삶을 바꾸는 이야기를 전하는 별빛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밤, 사람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 편의 드라마로 들려드릴게요. 듣는 동안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조용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은행 로비에는 캐럴이 흐르고 있었다. 유리 천장에 매달린 장식들이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은 방금 닦은 것처럼 번들거렸다. 사람들은 두툼한 코트를 입고 번호표를 뽑으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 회전문이 느리게 돌아갔다. 낡은 작업복,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장화, 색이 바랜 산타 모자. 한 노인이 안으로 들어왔다. 로비의 공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아주 잠깐 그 노인에게 꽂혔다. 그리고 하나둘 고개가 돌아갔다. 없는 사람처럼 노인은 번호표 기계 앞에 섰다가 잠시 멈췄다. 주름진 손으로 종이 번호표를 뽑았다. 띵!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다. 앞에 있던 여자가 조용히 한 걸음 옆으로 비켰다. 노인은 창구 앞 의자에 앉았다. 장화 밑창에 묻은 눈 녹은 물이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걸 본 직원이 눈살을 찌푸렸다. 잠시 후 젊은 직원 하나가 다가왔다. 말끔한 정장, 반짝이는 구두, 노인을 위아래로 훑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존댓말이었지만 온도는 없었다.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돈 찾으러 왔어. 얼마나 찾으시는데요? 5천만 원. 직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옆 창구 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둘은 아주 짧게 웃었다. 어르신, 여기 은행이에요. 알아. 노숙자 쉼터 아니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돈 찾으러 왔다니까.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어르신,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로비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소리가 났다. 산타인 줄 아나 봐. 크리스마스 이벤트인가? 직원이 손으로 코 근처를 가렸다. 냄새가 좀. 다른 손님들 불편해하세요. 그때 지점장이 걸어왔다. 정장 위에 두툼한 코트, 차가운 표정,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한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직원이 말했다. 어르신이 5천만 원 찾으신대요. 지점장이 노인을 봤다. 그리고 한숨처럼 말했다. 어르신, 여기 계실 곳 아니에요. 사람들 많은 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물었다. 내 돈 찾겠다는데 왜 곤란해? 지점장은 웃지도 않았다. 경비원, 이분 좀 모셔 나가세요. 경비원이 다가왔다. 로비에 웃음이 퍼졌다. 크리스마스에 별사람 다 보내. 노인은 잠시 로비를 둘러봤다. 반짝이는 트리, 웃고 있는 사람들, 자신을 보지 않는 눈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휴, 드디어 갔네. 회전문이 닫혔다. 차가운 바람이 노인의 얼굴을 스쳤다. 그들은 몰랐다. 방금 쫓아낸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그 은행에게 어떤 날이 될지를. 은행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유리병 너머로 여전히 반짝이는 로비, 웃으며 업무 보는 직원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노인은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낡은 스마트폰, 액정 한쪽이 금가 있었다. 전화부를 열었다. 이름 하나에 손가락이 멈췄다. 잠시, 정말 잠깐 숨을 고른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2번. 전화가 연결됐다. 회장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단번에 긴장했다. 노인은 짧게 말했다. 오늘 안으로. 우리 자금 전부 빼. 침묵.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전부요? 그래. 중앙신용은행에 있는 거 싹 다. 상대는 숫자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묻지 않았다. 언제까지? 자정. 노인은 은행 건물을 올려다봤다.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낡은 작업복, 산타 모자. 이유는 묻지 말고. 이미 늦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목이 잠기는 소리가 났다. 회장님, 그 금액이면 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래서 오늘 끝내는 거다. 통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노인은 전화를 끊고 다시 은행을 바라봤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곳. 그렇다면 숫자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했다. 그 시각 은행 본사 전산실 모니터 하나에 알림이 떴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하나, 또 하나. 금액이 보통이 아니었다. 담당자는 의자를 끌며 일어났다. 이거 장난 아니야. 다른 직원이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이체 요청이 연속으로 들어오는데 숫자를 보고 말을 잃었다. 이 모든 게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전산실 모니터에 붉은 알림이 하나 더 떴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담당자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섰다. 이상해. 이체 요청이 같은 계열에서 계속 들어와. 다른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본사 자금, 계열사 자금, 협력사 자금. 이거 한 군데에서 빼는 게 아니야. 숫자가 눈앞에서 쌓이기 시작했다. 10억, 100억. 말이 없어졌다. 잠시 후 전산실장이 들어왔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이거 어디서 시작된 거야? 중앙신용은행 인천 본점입니다. 그 말에 전산실장이 고개를 들었다. 인천? 잠시. 정적? 지점장한테 바로 연결해. 같은 시각 인천 본점 지점장 휴대폰이 책상 위에서 울렸다. 박현수 지점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예, 박현수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점장님, 오늘 본점에서 이상한 일 없었습니까? 이상한 일이라뇨. 오후 2시쯤 특이 고객 방문. 박현수는 잠깐 멈췄다. 낡은 산타 모자, 기름 묻은 작업복,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별일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 확실합니까? 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다. 지금 한진 쪽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현수의 손이 멈췄다. 얼마나? 지금 집계되는 것만 수조 단위입니다.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졌다. 잠깐만요. 박현수는 전화를 끊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리창 너머 로비가 보였다. 조금 전까지 웃음이 오가던 공간. 그 안에서 한 노인이 쫓겨나듯 나가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설마 그 순간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본점 번호였다. 지점장. 목소리가 훨씬 거칠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박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전산실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인천 본점이 시작점입니다.
이체 요청. 모두 거기서 트리거가 걸렸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가라앉았다. 박현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아까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감기처럼 재생됐다. 여기 계실 곳 아니에요. 냄새나서 영업 못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로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그 노인이 숫자를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본점 상황실. 불이 환하게 켜졌다. 모니터 여러 대에 각 지점 화면이 떠 있었다. 전산 수치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시작 지점 확인됐습니다. 커서가 인천 본점으로 이동했다. 박현수 지점장이 침을 삼켰다. CCTV 확인해. 화면이 바뀌었다. 오후 2시 은행 로비. 회전문이 돌아가고 한 노인이 들어오는 장면. 기름 묻은 작업복, 산타 모자. 모니터 앞에 있던 사람이 말을 멈췄다. 이 사람. 영상이 빠르게 넘어갔다. 창구, 직원, 지점장, 경비원. 소리 없는 화면인데도 상황이 읽혔다. 박현수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다. 손짓, 경비원 호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는 장면. 멈춰. 영상이 멈췄다. 노인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잡혔다. 전산팀 직원이 다른 화면을 띄웠다. VIP 고객 목록. 사진 하나가 나란히 놓였다. 모니터 앞이 조용해졌다. 눈, 턱선, 인맥.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개가 숙여졌다. 이거 말이 끝나지 않았다. 박현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진 아래 이름이 보였다. 한정수. 그 순간 아까 로비에서 했던 말들이 귀에 울렸다. 여기 계실 곳 아니에요. 냄새나서 영업 못합니다. 박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가 울렸다. 본점 임원회의 호출. 지금 바로 올라오세요. 박현수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은행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굵지 않은 눈, 천천히 쌓이는 눈. 은행 앞도로가 하얗게 변하고 있었다. 밤 11시 본점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누구도 말을 먼저 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숫자가 떠 있었다. 이체 완료. 2000000000000.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다. 전부 빠졌습니다. 박현수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곱게 모여 있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인천 본점 지점장. 그의 이름이 불렸다. 박현수는 고개를 들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해. 박현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낡은 산타 모자, 기름 묻은 작업복, 5천만 원 하나씩 말했다. 회의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말이 끝났을 때 누군가 낮게 말했다. 쫓아냈다고요?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잠시 정적.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지? 박현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고아원입니다. 매년 이 시간에 갑니다. 회의실 안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다. 차 준비해. 박현수는 말없이 일어섰다. 고아원 앞. 눈이 더 굵어졌다. 철문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이들 웃음소리. 캐럴. 박현수는
잠시 멈췄다. 은행 로비에서 보던 그 반짝임과는 전혀 다른 빛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이 보였다. 낡은 산타 모자, 그 노인, 아이들 사이에 앉아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박현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다. 박현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눈 위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감각이 정장 바지를 타고 올라왔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 하나가 작게 물었다. 저 아저씨, 왜 울어요? 노인은 아이를 안쪽으로 보냈다. 잠깐만 기다려. 마당에는 둘만 남았다. 눈소리만 들렸다. 돈 때문이면 돌아가.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다. 박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람을 보고 온 거면 잠시 멈췄다가 말해봐. 박현수의 어깨가 떨렸다. 어제 그 복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늦었지. 박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침이 밝았다. 눈은 밤새 그쳤고 거리에는 얇은 햇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은행 앞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두툼한 외투, 낡은 점퍼, 작은 가방. 로비 문이 열렸다. 안내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세요. 누구에게나 같은 목소리였다. 창구 앞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커피를 건네받았고 누군가는 천천히 설명을 들었다. 벽 한쪽에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지나치기도 어려운 위치였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날 은행은 평소와 같았다. 다만 조금 느렸고 조금 조용했고 조금 덜 반짝였다. 그리고 아무도 쫓겨나지 않았다. 고아원 마당.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눈사람이 무너지고 웃음이 터졌다. 낡은 산타 모자를 쓴 노인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다. 산타 할아버지. 노인은 가볍게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주머니 속에는 현금 봉투 하나, 그리고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크리스마스는 조용히 지나갔다. 큰 소리도 선언도 없이. 다만 어디선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하나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었다. 눈은 모든 발자국을 덮었다. 하지만 그날의 선택은 사라지지 않았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고르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군가를 어떻게 보셨나요? 별빛 아래에서 그 선택을 다시 떠올리며 지금까지 별빛 라디오였습니다.